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민속촌이 하나 있었다. 이 마을은 과거의 모습 그대로를 보존하며 전통 목가적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관광 명소로서 이름을 날리고 있던 곳이었다. 관광객들은 한국의 전통 가옥과 농촌 생활을 경험하며 하루를 보내곤 했는데, 이 민속촌에는 기묘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 소문에 의하면 민속촌 내의 한옥 중 하나는 밤이 되면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것이었다. 낮에는 영락없이 조용하고 평화롭지만 해가 떨어지면 한옥의 안에서는 알 수 없는 속삭임과 발자국 소리가 들리며 가끔은 희미한 불빛이 창문 밖으로 새어나온다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대개 이러한 소문을 무시했지만, 이야기를 들은 한 젊은 영상 제작자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민속촌을 찾았다. 그는 유튜브에 신비로운 장소를 방문하고 기록하는 영상을 꾸준히 올리며 꽤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번 기회에 그 무시무시한 한옥을 직접 조사하여 영상으로 담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는 날이 저물어가는 저녁 무렵 민속촌에 도착하여 주변을 둘러보았다. 민속촌의 고요함과 아름다운 풍경이 그를 반겼으나 곧 해가 지고 어둠이 짙어지자 민속촌은 전혀 다른 분위기로 변했다. 등불 하나 없는 길은 한층 더 을씨년스러웠고, 어디선가 들리는 바람 소리는 날카로운 비명처럼 들렸다. 그가 문제의 한옥을 찾아 들어갔을 때 내부는 캄캄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두려움이 차오르는 것을 느낀 그는 디지털 카메라에 나이트 비전 모드를 켰다. 화면에 잡힌 한옥 내부는 오래된 가구와 먼지 쌓인 전통 소품들로 가득했다.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며 방을 둘러보던 중 어디선가 미세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척 봐도 오래 방치된 한옥에서 사람이 있을 리 없다는 생각에 그는 숨을 죽이며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발을 옮겼다. 그 순간 카메라 화면에 무언가가 잡혔다. 헝클어지고 길게 늘어진 머리를 늘어뜨린 누군가가 문틈으로 그를 응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심장이 얼어붙을 듯한 공포에 휩싸인 그는 급히 카메라를 내렸다. 고개를 들자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심장 박동을 억누르듯 그는 다시 카메라를 들어 올려 주변을 살폈다. 그러나 영상에는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촬영한 것인가 하는 생각에 그는 당황하면서도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촬영을 하기로 결심했다. 한옥을 천천히 돌아보던 중 이번에는 낡은 문이 삐걱이며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손전등을 꺼내어 그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빛을 비추자 문 뒤편에는 오래된 거울이 놓여 있었다. 이상하게도 거울은 먼지가 쌓이지 않고 깨끗한 채였다. 그가 거울에 다가가자 그의 뒤편으로 희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소름이 돋는 감각에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시 거울을 보자 그림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마치 그를 부르듯이 가만히 서 있었다. 이제야 이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그는 황급히 그곳을 빠져나오기로 했다. 카메라를 끄고 후다닥 집으로 돌아온 그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촬영한 영상을 확인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영상의 끝부분에 있었다. 그가 거울을 향해 손전등을 비추던 바로 그 순간 거울 속 그림자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한 발짝씩 다가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민속촌의 그 한옥에서는 어째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걸까? 그는 간담이 서늘해지며 다시 그곳을 찾아가리라는 생각을 접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온라인에 게시하며 사람들에게 절대 그 한옥에 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후로도 종종 그곳을 찾는 이들이 있었고 모두가 예외 없이 불길한 기운과 이상한 현상을 경험했다고 전해진다. 그 한옥에는 대체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사람들은 여전히 궁금해하며 이 이야기는 아직도 인터넷상에서 회자되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의 검은 집이라 불리는 낡은 저택이 하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 집 근처를 지나가지 않았는데 특히 해가 지고 난 후에는 더욱 그랬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이 집에 대한 소문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이 집을 기피했다. 이 집은 오래전에 큰 화재가 있었고 그 이후로 아무도 살지 않았던 곳이었다. 어느 날 도시에서 온 한 젊은 부부가 이 마을로 이사 오게 되었다. 부부는 도시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 집을 구입하게 되었다. 마을 주민들은 그들에게 경고했지만 부부는 그저 낡은 집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부부는 이 집을 고쳐 살면서 여유로운 전원 생활을 꿈꾸었다.
이사와 정리로 분주한 며칠이 지나고 어느 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부부는 밤이 되면 거실에서 간헐적으로 울리는 발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지나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리는 더욱 분명해졌다. 밤마다 무언가가 거실을 서성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남편은 소리의 정체를 찾기 위해 랜턴을 들고 조사를 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그는 거실 한쪽 구석에 있는 오래된 책장에서 미세한 바람새를 느끼고 책장이 흔들리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책장이 비밀문으로 이어지는 것을 깨달았다. 문을 열고 계단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자 그곳에는 활용되지 않는 오래된 지하실이 있었다. 전등을 켜자 지하실은 오래된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고 특히 중앙에 놓인 낡은 피아노가 눈에 들어왔다. 부부는 이 지하실의 존재를 잊으려고 했지만 그날 밤 또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한밤중에 저절로 피아노가 연주되기 시작한 것이다. 고전 음악에 선율이 어우러지며 집안에 울려 퍼졌다. 부부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고 서로의 얼굴을 보며 당황했다. 피아노 선율은 그리 길지 않았고 곧 조용해졌지만 공포는 이내 현실이 되었다. 다음 날 부부는 마을의 한 노인을 찾아가 이 집에 관해 물었다. 노인은 긴 이야기 끝에 과거 이 집에 살던 가족의 딸이 비극적으로 죽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 딸은 피아노에 남다른 재능을 가졌으나 불행히도 화재로 인해 생명을 잃었다고 했다. 그 이후로 그녀의 영혼이 집에 머물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부부는 집을 떠나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날 밤 마지막 짐을 꾸리던 중 갑자기 전기가 나가고 집안이 캄캄해졌다. 손전등을 켜고 짐을 챙기던 순간 문득 책장에서 또 다른 낡은 노트 한 권을 발견했다. 노트에는 불길한 짧은 음표들로 이루어진 미완성 악보가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부부의 머리 위에서 피아노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이번에는 빠르고 격렬한 곡이었다. 부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짐을 내팽개치고 집을 빠져나왔다. 그리고는 마을을 떠나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 후로도 그 집은 주인을 찾지 못했고 전히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간혹 저녁 공기를 타고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의 발걸음을 재촉하곤 했다. 검은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으며 관심을 가진 자만이 그 숨겨진 비밀에 대해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스스로 다가가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의 늦은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시계는 이미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도시는 어느새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그 고요함 속에서 나 홀로 거리를 걸었다. 간간히 들리는 바람 소리와 자신의 발자국 소리만이 귀를 메웠다. 골목길을 지나 집에 가까워질 무렵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 내 집 앞에 낯선 건물이 하나 우뚝 자리 잡고 있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존재하지 않던 건물이었다. 건물은 5층 높이의 오래된 아파트처럼 보았고 왠지 모를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다. 호기심이 생긴 나는 조심스럽게 그 건물로 다가갔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고 나는 자연스럽게 로비로 들어갔다. 내부는 어딘가 기묘했고 옛날식 인테리어와 먼지의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다. 어둠 속에서 하나의 붉은 빛이 내 시선을 끌었다. 그 빛은 평형이 빛나는 엘리베이터 버튼이었다. 붉은 버튼을 누르자 엘리베이터 문이 부드럽게 열렸다. 주인은 계속해서 조용했고 엘리베이터는 마치 나를 기다렸던 것처럼 보였다. 나는 왠지 모를 끌림에 이끌려 엘리베이터에 탔다. 그리고 근처의 모든 층 버튼이 이미 눌려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다만 5층의 버튼만이 유독 빨갛게 빛났다. 엘리베이터는 각 층마다 멈추었지만 문이 열릴 때마다 그 너머는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아무 소리도 아무 움직임도 없는 그 공간들은 뭔지 모를 불안을 불러일으켰다. 드디어 5층에 도착했을 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그곳에는 유난히 붉은 방이 있었다. 방 안쪽에는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반대편에는 커다란 창문이 있어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방 안은 문 밖의 로비와 달리 먼지 하나 없었고 마치 최근까지 사람들이 살았던 듯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피 없이 깨끗한 빨간색 공책이 하나 얹혀 있었고 나는 저도 모르게 그 공책을 향해 다가갔다. 공책을 열자마자 식은땀이 나는 것을 느꼈다. 공책의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여기에 온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이다. 하지만 이 방에서 나가는 순간 기억 속에서 사라질 것이다. 갑작스러운 전율이 몸을 훑고 지나갔다. 나는 이내 공책을 덮고 방을 나가려 했지만 갑작스러운 두통과 함께 기억의 파편들이 스쳐 지나갔다. 내가 왜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는지, 친구들과의 모임이 정말 있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불분명해진 순간 문이 강한 힘으로 닫히며 뒤편에서 기묘한 소리가 들려왔다. 다시 엘리베이터로 돌아가려는데 방 안의 창문이 깜박이더니 갑자기 환한 빛을 뿜어내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눈이 부셔 앞을 볼 수 없었던 나는 그대로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정신을 잃고 말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눈을 떠보니 나는 다름 아닌 그 낯선 건물의 로비에 누워 있었다. 엘리베이터도 5층도 없었다. 마치 꿈이라도 꾼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얼떨결에 집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사건 이후로 이따금씩 머리 한구석에 남아있는 붉은 방의 기억과 그 불길한 예감은 나를 괴롭히고 있다. 잊혀진 기억 속에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끊임없이 날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빨간 방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날의 일은 아직도 나의 삶 곳곳에서 실체도 없는 그림자가 되어 나를 따라다니며 섬뜩함을 안겨주고 있다.